미국 펜타곤이 덴마크에게 보낸 최후 통보가 충격적입니다. 48시간 안에 증명하시오. 못하면 17조 원짜리 계약은 취소입니다. 덴마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100년 전통입니다. 우리면 충분합니다. 그때 미국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덴마크가 비웃었습니다. 냉장고나 만드는 나라잖아요. 쇠빙선은 우리 영역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5년 동안 준비했다는 것을, 거제도에서 밤을 새웠다는 것을. 48시간 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덴마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은 백지 수표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댓글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로버트 벤슨입니다. 미국 국방부 북극 전략 자문위원으로 2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이유는 제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2025년 12월 5일 목요일, 저는 코펜하겐에 있었습니다. 덴마크 해군 본부 회의실이었죠. 나토 북극 방어선 프로젝트 17조 원 규모의 거대한 계약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이미 주계약자로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회의실 밖 연회장에서는 샴페인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서 덴마크 해군 장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통의 쇠빙선 기술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이 계약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12월 7일 토요일 새벽 3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린란드 해역에서 덴마크 쇠빙선 바이킹호가 러시아 잠수함을 놓쳤다는 보고였습니다. 야생급 핵잠수함이 북극 항로에 침투했는데 바이킹호가 추적에 실패한 겁니다. 펜타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나토 사령관이 덴마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48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러시아 잠수함을 찾아내고 추적 능력을 증명하시오. 못하면 계약은 백지화됩니다. 덴마크 제독 라르스 옌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까지 샴페인을 들고 웃던 사람 맞나 싶었습니다. 그는 즉시 바이킹호에 긴급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12월 7일 오전 9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킹호는 그린란드 해역으로 출동했습니다. 110m 길이의 거대한 쇠빙선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가득 실은 덴마크의 자존심이었죠. 100년 전통이 만든 최고의 쇠빙선이라고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12월 7일 오후 9시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바이킹호의 쇠빙 소음이 110데시벨이었습니다. 제트기 이륙 소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얼음을 깨는 소리,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 스크류가 물을 치는 소리가 합쳐졌습니다. 이 모든 소음이 수중 음파 탐지를 방해했습니다. 덴마크 해군은 당황했습니다. 10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쇠빙선은 원래 시끄러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잠수함은 조용했습니다. 60데시벨 이하로 움직이는 야생급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사냥꾼이 시끄러우면 사냥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죠. 12월 8일 일요일 오전 9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펜타곤은 초조해졌습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나토 사령관은 계속 시계를 보았습니다. 덴마크는 더욱 초조했습니다. 라르스 옌센 제독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이킹호에서 계속 보고가 왔습니다. 발견 못했습니다. 신호 없습니다. 계속 수색 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해군 작전참모 제임스 매튜스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라르스 옌센이 되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이 쇠빙선을 만듭니까?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만듭니다. 제임스 소장이 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한 쇠빙선을요. 소음이 25데시벨입니다. 바이킹호의 5분의 1도 안 되는 소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덴마크 측 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불쾌함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냉장고나 만드는 나라가 쇠빙선을 만든다고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정도였습니다. 쇠빙선은 북유럽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임스 소장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거제 조선소에서 개발한 아이스 고스트라는 이름의 차세대 쇠빙선이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로 움직입니다. 소음은 25데시벨입니다. 제임스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바이킹호의 5분의 1도 안 되는 소음입니다. 얼음을 깨는 방식도 다릅니다. 충격이 아니라 녹입니다. 라르스 옌센이 비웃었습니다. 녹인다고요? SF 영화입니까? 얼음을 녹여서 간다고? 우스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는 주변 동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핀란드 대표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K-팝이나 하지 쇠빙선은 우리 영역 아닙니까? 우리는 100년 전통이 있습니다. 라르스 옌센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경험이 있습니까? 북극에 가본 적이나 있습니까? 겨울에 한강 좀 얼면 북극을 알아요? 그의 목소리에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동양인의 손재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쇠빙선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책으로만 배운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연회장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임스 소장은 침착했습니다. 경험보다 기술이 중요합니다. 전통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48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라르스 옌센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턱이 약간 치켜 올라갔습니다.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좋습니다. 48시간 안에 증명하겠습니다. 우리 바이킹호가 러시아 잠수함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제임스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제임스 소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벤슨,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48시간 안에 거제도로 가야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을 진짜 부르신 겁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들은 곧 후회할 겁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48시간이 끝나면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 코펜하겐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을 발했습니다. 붉은 융단 위를 턱시도를 입은 신사들이 걸어다녔습니다. 샴페인이 계속 터졌습니다. 펑, 펑, 펑. 축배의 소리였습니다. 덴마크 해군 장성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라르스 옌센 제독 옆에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대표들이 서 있었습니다. 북유럽 아이스 동맹이라 불리는 세 나라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들은 100년 넘게 북극을 지배해왔습니다. 17조 원이면 우리 조선소가 10년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핀란드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 잔 더 합시다. 캐비어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라르스 옌센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국, 일본, 중국, 그들은 더운 나라 사람들입니다. 얼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키득키득, 낄낄.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냉장고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노르웨이 대표가 물었습니다. 삼성, LG, 가전제품은 잘 만들죠. 하지만 쇠빙선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100년 경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라르스 옌센이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K-팝이나 하지, 쇠빙선은 우리 영역입니다. 100년 전통을 어떻게 따라옵니까?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가 뭘 알겠어요. 그들은 계속 웃었습니다. 턱시도, 정복, 훈장.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캐비어가 놓인 접시, 최고급 와인이 담긴 잔.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라르스 옌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코펜하겐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바이킹의 후예답게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대한민국 거제도. 현대중공업 특수선박 연구동 3층.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연구실 불빛이 환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코펜하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화려함 대신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샴페인 대신 컵라면이 있었습니다. 김재훈 소장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눈, 헝클어진 머리. 그는 5일째 집에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먹다만 컵라면이 3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미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덴마크가 실패하고 있답니다. 48시간 안에 증명 못하면 계약 취소래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회를 달랍니다. 김재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1825일의 밤을 새웠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전 팀원 소집하세요.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리고 펜타곤에 연락하세요. 우리가 증명하겠다고요. 72시간 안에 거제도로 오라고 하세요. 연구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팀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김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년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줄 때가 왔어요.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30분 후 연구원 12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링거를 팔에 꽂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김재훈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아이스 고스트를 증명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그러다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성민 팀장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준비한 게 이 순간을 위해서였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시작합시다. 하나둘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피곤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투지가 타올랐습니다. 좋습니다. 김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펜타곤에 연락하세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거제도로 오라고 하세요. 직접 보여드리겠다고요. 연구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김재훈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제도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검은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저 바다에서 우리가 증명할 것입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또 컵라면이 놓였습니다. 김밥 한 줄이 옆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샴페인도, 캐비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12월 7일 자정, 거제도 연구실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환하게 빛났습니다. 키보드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조용하지만 강렬한 소리였습니다. 코펜하겐에서는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제도에서는 컵라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가 이길까요? 화려함일까요? 치열함일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술은 화려함을 이기니까요. 땀은 샴페인을 이기니까요. 라르스 옌센은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들었습니다. 푹신한 침대, 비단 이불, 편안했습니다. 김재훈은 연구실 간이 침대에서 2시간 눈을 붙였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후 누가 편할까요? 누가 웃을까요? 12월 8일 일요일 오전 6시 거제도에서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스 고스트의 수소연료 전지 엔진이 켜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25데시벨이었습니다. 도서관보다 조용했습니다. 박성민 팀장이 소음 측정기를 확인했습니다. 25데시벨 확인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성공입니다. 연구원들이 조용히 박수쳤습니다. 환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은 팬텀 스크류입니다.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림드리스 펌프젯 작동 시작하세요. 스크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스크류가 아니었습니다. 날개 끝이 원통 내벽에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 스크류는 날개가 물을 때리며 돕니다. 그 과정에서 기포가 생깁니다. 캐비테이션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소음을 만듭니다. 하지만 팬텀 스크류는 달랐습니다. 물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빨아들였습니다. 진공 청소기처럼요. 캐비테이션 제로 확인.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추진 효율 95%. 김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플라즈마 코팅 테스트입니다. 선체 표면에 특수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코팅이었습니다. 이것이 얼음과의 마찰을 98%나 줄여줬습니다. 일반 쇠빙선은 얼음을 부딪혀서 깹니다. 쾅, 쾅, 쾅.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이스 고스트는 달랐습니다. 초음파 진동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선체에서 미세한 진동이 나왔습니다.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고주파였습니다. 이 진동이 얼음 분자 구조를 흔들었습니다. 동시에 열선이 작동했습니다. 선체 표면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없이, 소음 없이 조용히 녹았습니다.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얼음 녹이기 확인, 소음 증가 없음,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김재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5년입니다. 5년이 걸렸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성민 팀장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입니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임스 매튜스 소장입니다. 미 해군 작전참모입니다. 당신들이 48시간 안에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박성민은 김재훈을 보았습니다.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거제도로 오십시오.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임스 소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보았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점검했습니다. 3차원 모델링을 확인했습니다. 수치 데이터를 재검증했습니다. 밤을 또 샜습니다. 컵라면을 또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링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5년을 기다렸으니까요. 1825일 밤을 새웠으니까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니까요. 그 5년이 어땠는지,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아이스 고스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김재훈은 펜타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대표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주제는 북극 방어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모두 북극과 인연이 깊은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발언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였습니다. 덴마크 대표가 동료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재훈은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한국은 왜 온 거야? 덴마크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북극이 어딘지나 알까? 여기는 냉장고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 동료가 낄낄거렸습니다. 맞아, K-팝이나 하지. 쇠빙선은 우리 영역이야. 김재훈은 그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재훈은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못하는 걸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안 해본 것뿐일까? 한국으로 돌아온 김재훈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차세대 스텔스 쇠빙선 개발 필요성이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쇠빙선. 우리가 왜? 돈이 되나? 이런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김재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비를 들여 소규모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박성민 팀장과 연구원 5명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쇠빙선을 만드는 것. 소음 25데시벨 이하를 목표로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당시 가장 조용한 쇠빙선도 80데시벨이었습니다. 25데시벨은 그것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김재훈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혁신은 추진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쇠빙선은 모두 디젤 엔진을 썼습니다. 엔진이 돌면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김재훈은 이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선택했습니다. 전기를 만들 때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추운 곳에서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는 연료전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실패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여름,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스크류였습니다. 일반 스크류는 날개가 물을 때립니다. 이 과정에서 기포가 생기고 소음이 발생합니다. 박성민 팀장이 새로운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림드리스 펌프젯이었습니다. 날개가 원통 안에 들어있고 날개 끝이 내벽에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을 때리지 않고 빨아들입니다. 진공 청소기처럼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날개와 내벽 사이 간격이 1mm도 안 되어야 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7번 실패했습니다. 연구비가 바닥났습니다. 김재훈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완벽한 림드리스 펌프젯이 탄생했습니다. 추진 효율 95%, 소음 10데시벨 이하. 기적 같은 수치였습니다. 세 번째 혁신은 얼음을 깨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쇠빙선은 얼음에 부딪혀서 깼습니다. 선체 무게와 충격으로 얼음을 부숩니다. 당연히 엄청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김재훈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얼음을 깨지 말고 녹이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얼음을 녹인다고? 얼마나 오래 걸릴까?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초음파 진동과 열선을 합치는 것이었습니다. 초음파가 얼음 분자 구조를 흔들어 놓습니다. 동시에 열선이 온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얼음이 빠르게 녹습니다. 충격 없이, 소음 없이 녹습니다.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실험실에서 테스트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두께 50cm 얼음이 30초 만에 녹았습니다. 소음은 5데시벨도 안 되었습니다. 네 번째 혁신은 선체 코팅이었습니다. 플라즈마 코팅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선체 표면을 특수 처리해서 마찰을 98% 줄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반도체 기술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쓰는 플라즈마 코팅을 배에 적용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체형 선체였습니다. 기존 쇠빙선은 여러 부품을 용접해서 만들었습니다. 용접 부위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대형 일체형 선체 제작 기술이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을 만들면서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용접 부위가 최소화되었습니다. 선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2024년 여름, 모든 기술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없었습니다. 연구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재훈은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쇠빙선은 수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북극과 멀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재훈은 절망했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극 방어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입니다. 17조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김재훈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제안서를 썼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제안서였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개월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김재훈은 거의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초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 매튜스 소장이었습니다. 당신들 자료를 봤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실물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김재훈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기회가 오면 연락하죠. 그리고 지금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김재훈이 5년 동안 준비해온 이유였습니다. 덴마크의 비웃음, 펜타곤의 무관심, 정부의 외면.
모든 것을 견디며 달려온 1825일의 밤이었습니다. 48시간 최후 통보가 내려졌고 미국은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거제도 영구동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제임스 매튜스 소장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 뒤로 미 해군 장성 2명, 그리고 저 로버트 벤슨도 함께였습니다. 총 7명의 평가단이었습니다. 김재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특수선박연구소 김재훈입니다. 제임스 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시죠. 네, 따라오십시오. 김재훈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실험실 한가운데 거대한 수조가 있었습니다. 50m 길이, 20m 폭.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얼음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은색 물체가 있었습니다. 아이스 고스트였습니다. 실제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10분의 1 축소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교했습니다. 광택 나는 검은색 선체, 매끈한 곡선. 일반 쇠빙선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아이스 고스트입니다. 차세대 스텔스 쇠빙선입니다. 수소연료전지로 작동하며 소음은 25데시벨입니다. 그가 모형 옆에 섰습니다. 25데시벨. 제임스 소장이 되물었습니다. 바이킹호가 110데시벨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 팀장, 시작하세요. 박성민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쳤습니다. 모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도, 모터 소리도. 제임스 소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입니다. 김재훈이 설명했습니다. 연소가 아니라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5년 동안 개발했습니다. 모형이 수조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물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조용했습니다. 이제 얼음입니다.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모형이 얼음에 다가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쾅 하고 부딪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체가 얼음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치익. 버터가 뜨거운 카레에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임스 소장이 물었습니다. 얼음이 왜 녹습니까? 초음파 진동과 열선입니다. 김재훈이 답했습니다. 초음파가 얼음 분자를 흔들고 열선이 온도를 올립니다. 충격 없이 얼음이 녹습니다. 소음도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얼음이 정말 녹고 있었습니다. 쾅쾅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녹고 있었습니다. 스크류는 어디 있습니까? 제임스 소장이 물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스크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팬텀 스크류입니다. 김재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선체 뒤쪽 원통형 구멍이 보이십니까? 거기 안에 스크류가 있습니다. 림드리스 펌프젯 방식입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원통형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날개가 원통 안에 있습니다. 김재훈이 설명했습니다. 물을 때리지 않고 빨아들입니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음이 10데시벨 이하입니다. 놀랍군요. 제임스 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바다에서도 작동합니까? 모형이 아니라 실물 말입니다. 작동합니다. 김재훈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팀장, 워게임 준비하세요. 박성민이 다른 컴퓨터를 켰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3D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린란드 해역이었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뮬레이션입니다. 김재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린란드 해역에서 러시아 야생급 잠수함을 추적하는 상황입니다. 왼쪽은 덴마크 바이킹호, 오른쪽은 한국 아이스 고스트입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에는 바이킹호가 보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아이스 고스트가 보였습니다. 시작합니다. 박성민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이킹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을 쾅쾅 깨며 나아갔습니다. 소음 수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10데시벨. 빨간색으로 깜빡였습니다. 반경 50km 안에 모든 생물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잠수함도 들었습니다.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잠수함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킹호가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15분 후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바이킹호는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음에 묻혀서요. 어뢰가 명중했습니다. 화면에 빨간색 X표가 나타났습니다. 격침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15분 만에 격침이었습니다. 제임스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 아이스 고스트입니다.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십시오. 아이스 고스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을 조용히 녹이며 나아갔습니다. 소음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25데시벨. 초록색이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스 고스트는 계속 접근했습니다. 10km, 5km, 3km. 잠수함은 여전히 아이스 고스트를 모릅니다. 아이스 고스트가 음파 탐지를 켰습니다. 잠수함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를 펜타곤에 전송했습니다. 잠수함은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이킹호 15분 만에 격침. 생존율 0%. 아이스 고스트. 임무 성공. 생존율 99.9%.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임스 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재훈이 답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검증했습니다. 실물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보았습니다. 벤슨,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쇠빙선을 만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제임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재훈을 보았습니다. 실물을 언제 만들 수 있습니까? 6개월입니다. 김재훈이 답했습니다. 기술은 완성되었습니다. 자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놀라운 기술입니다. 김 소장. 김재훈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면서 제임스 소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벤슨, 덴마크한테 뭐라고 할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8시간이 끝났다고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고요. 제임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재훈과 연구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미소였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저는 코펜하겐으로 돌아왔습니다. 덴마크 해군 본부 회의실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48시간이 끝났습니다. 바이킹호는 러시아 잠수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르스 옌센 제독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말했습니다. 덴마크는 증명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백지화됩니다. 라르스 옌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바이킹호는 100년 전통입니다. 단 이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바이킹호는 실패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라르스 옌센이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보다 나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입니다. 또 한국입니까? 라르스 옌센이 소리쳤습니다. K-팝이나 하는 나라가 쇠빙선을 만든다고요? 농담입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제임스 소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거제도에서 직접 봤습니다. 25데시벨 쇠빙선입니다. 바이킹호의 5분의 1도 안 되는 소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덴마크 측 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25데시벨,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제임스 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펜타곤에서 실시간 워게임을 진행합니다. 바이킹호 대 아이스 고스트. 직접 비교하겠습니다. 라르스 옌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해보시죠. 우리 바이킹호가 한국 따위를 이길 겁니다. 100년 전통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4시에 뵙겠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제임스 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벤슨, 펜타곤과 연결하세요. 실시간 중계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국팀한테도 연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길 수 있을까? 덴마크는 100년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실물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거제도에서 본 것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조용한 엔진, 녹아내리는 얼음, 보이지 않는 스크류. 혹시 정말 가능할까? 12월 9일 오후 4시 회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덴마크 해군 장성들, 핀란드와 노르웨이 대표들, 나토 관계자들 모두가 모였습니다. 큰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펜타곤과 연결되었습니다. 화면이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은 덴마크 바이킹호 데이터, 가운데는 3D 지도, 오른쪽은 한국 아이스 고스트 데이터, 그리고 작은 화면에 거제도 연구실이 보였습니다. 김재웅과 박성민이 보였습니다. 펜타곤입니다. 화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시간 워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은 그린란드 해역, 러시아 야생급 잠수함 추적입니다. 목표는 잠수함 발견 및 위치 전송입니다. 3D 지도에 두 척의 쇠빙선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에 바이킹호, 오른쪽에 아이스 고스트, 그리고 중앙에 빨간색 점, 러시아 잠수함이었습니다. 양팀 준비되셨습니까? 펜타곤이 물었습니다. 바이킹호 준비 완료. 라르스 옌센이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스 고스트 준비 완료. 김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좋습니다. 펜타곤이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 바이킹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얼음을 쾅쾅 깨며 나아갔습니다. 소음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110데시벨. 빨간색으로 깜빡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덴마크 측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라르스 옌센이 외쳤습니다. 우리 바이킹호의 힘입니다. 이것이 100년 전통입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니 러시아 잠수함이 움직였습니다. 바이킹호 소음을 듣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5km, 10km, 20km. 아이스 고스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얼음이 조용히 녹고 있었습니다. 소음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25데시벨. 초록색이었습니다. 25데시벨이라고? 노르웨이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인가?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25데시벨. 도서관보다 조용한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아이스 고스트를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스 고스트는 계속 접근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5분이 지났습니다. 바이킹호는 여전히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너무 커서 잠수함 신호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리에 묻혀버린 것이죠. 아이스 고스트는 10km까지 접근했습니다. 잠수함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바이킹호가 잠수함을 놓쳤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라르스 옌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스 고스트는 5km까지 접근했습니다. 음파 탐지를 켰습니다. 화면에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잠수함을 발견했습니다. 목표 발견. 김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치를 전송합니다. 펜타곤이 확인했습니다. 수신 완료. 정확한 위치입니다. 임무 성공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르스 옌센은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대표는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이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잠수함이 반격합니다. 어뢰 발사. 지도에 어뢰가 나타났습니다. 바이킹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바이킹호는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음 때문에요. 어뢰가 명중했습니다. 화면에 빨간색 X표가 나타났습니다. 바이킹호 격침. 펜타곤이 발표했습니다. 15분 만에 격침. 생존율 0%. 회의실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라르스 옌센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제 아이스 고스트입니다. 펜타곤이 말했습니다. 어뢰 발사. 어뢰가 아이스 고스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스 고스트는 들었습니다. 소음이 적어서 주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얼음 뒤로 숨었습니다. 어뢰가 빗나갔습니다. 아이스 고스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근했습니다. 3km, 2km, 1km. 너무 가까워서 잠수함이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항복 신호를 보냈습니다. 임무 완수. 펜타곤이 발표했습니다. 아이스 고스트, 목표 발견, 어뢰 회피, 목표 제압. 생존율 99.9%. 완벽한 성공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나토 관계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 장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펜타곤에서도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측은 조용했습니다. 라르스 옌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대표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100년 전통이 무너지는 순간을요.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샴페인과 캐비어가 아니라 25데시벨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라르스 옌센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독, 결과를 보셨습니까? 한국의 기술은 검증되었습니다. 라르스 옌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0년 전통이 48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5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 소장, 훌륭했습니다. 계약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때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큰 소리 없이 증명된다는 것을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다시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논의였습니다. 제임스 소장, 펜타곤 재정 담당관, 그리고 저, 그리고 화상으로 김재훈과 박성민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담당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17조 원 규모의 나토 북극 방어선 프로젝트입니다. 아이스 고스트 쇄빙선 열척 건조, 5년 유지 보수 포함입니다.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실물이 없습니다. 모형과 시뮬레이션만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김재훈이 답했습니다. 첫 척을 먼저 만들어 검증받겠습니다. 그 후에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임스 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재훈이 물었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재정 담당관을 보았습니다.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다시 김재훈을 보았습니다. 백지수표를 드리겠습니다. 백지수표요? 김재훈이 되물었습니다. 네. 제임스 소장이 말했습니다. 금액은 당신들이 적으십시오. 17조, 20조, 25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아이스 고스트가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백지 수표라니.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화면 너머 김재훈과 박성민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재훈이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임스 소장이 되물었습니다. 거절한다고요? 네. 김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정당한 가격만 받겠습니다. 백지 수표는 필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백지 수표를 거절한다고? 20조, 30조도 가능한데? 그럼 얼마를 원하십니까? 재정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17조면 충분합니다. 김재훈이 답했습니다. 원래 계약 금액입니다. 더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말했습니다. 실물도 없고 검증도 안 됐습니다. 더 받으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김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기술을 믿습니다. 그리고 17조는 공정한 가격입니다. 더 받는 건 떳떳하지 못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 백지 수표를 거절하다니. 제임스 소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재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임스 소장이 말했습니다. 명예를 주십시오.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공표해 주십시오. 세계에 알려 주십시오. 한국이 만들었다고요.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김재훈이 원하는 게 뭔지를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였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 무시당했습니다. 김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냉장고나 만드는 나라, K-팝이나 하는 나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가족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요. 그러니 명예를 주십시오. 한국도 기술 강국이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제임스 소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재정 담당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공표하겠습니다.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북극을 지킨다고요. 감사합니다.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저희가 바라던 전부입니다. 제임스 소장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7조 원 계약이었습니다. 백지 수표가 아니었습니다. 공정한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화상 연결이 끊겼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벤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한국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냉장고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존경합니다. 제임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7년간 이 일을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처음입니다. 백지 수표를 거절하다니,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다니.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펜타곤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나토 북극 방어선 프로젝트, 한국과 계약 체결, 아이스 고스트 쇠빙선 열척 건조, 메이드 인 코리아. 뉴스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두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북극을 지킨다고요. 25데시벨 쇠빙선이 게임 체인저라고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코펜하겐의 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라르스 옌센의 와인잔일 겁니다. 12월 10일 화요일 밤 10시, 저는 라르스 옌센 제독의 집 앞에 있었습니다. 제임스 소장이 저를 보냈습니다. 공식 통보를 전하라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라르스 옌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정복도, 훈장도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풀린 넥타이,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공식 통보를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토 북극 방어선 프로젝트, 덴마크 주계약자 지정 취소, 한국으로 변경. 라르스 옌센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지도 않고 구겼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와인잔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깨졌습니다. 파편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 상처는 손이 아니었으니까요. 산산이 조각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100년 전통이 48시간 만에 무너진 충격이었으니까요. 한국 따위가, 그가 소리쳤습니다. 냉장고나 만드는 나라가 우리를 이겼다고? 말도 안 됩니다. 조작입니다. 분명 조작이에요. 조작이 아닙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펜타곤이 직접 검증했습니다. 워게임 결과도 명확했습니다. 바이킹호는 15분 만에 격침되었습니다. 아이스 고스트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라르스 옌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0년입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문이 100년 동안 쌓아온 전통입니다. 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쇠빙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모두 끝났어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했습니다. 전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제독, 당신들은 안주했습니다. 100년 전통에 안주했습니다. 라르스 옌센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음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110데시벨입니다. 한국은 25데시벨입니다. 4.4배 차이입니다. 당신들은 쇠빙선이 원래 시끄러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게 만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라르스 옌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또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12월 11일 수요일, 덴마크 언론이 터졌습니다. 100년 전통 무너졌다. 한국의 패배. 17조 원 계약 날아갔다. 신문 일면이 모두 이 기사였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SNS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라르스 옌센 제독을 비난했습니다. 해군을 비난했습니다.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왜 한국을 우습게 봤나? 한 시민이 썼습니다.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자만했다. 이게 100년 전통의 결과인가? 덴마크 조선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30%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도망갔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조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유럽 아이스 동맹이 흔들렸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 덴마크 해군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라르스 옌센 제독, 불명예 전역, 책임자 문책, 바이킹호 프로젝트 중단. 저는 그 뉴스를 호텔에서 봤습니다. TV에 라르스 옌센이 나왔습니다.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한때 샴페인을 들고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서 한국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국민의 적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통을 무너뜨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제임스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벤슨, 거제도로 가세요. 한국팀을 축하해 주세요.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는 다시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연구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구실은 조용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훈이 저를 맞았습니다. 벤슨 씨, 다시 오셨군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17조 원 계약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실물을 만들어야죠. 6개월 안에요. 그의 목소리는 겸손했습니다.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축하 파티는 안 하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샴페인이라도 터뜨리고요. 아닙니다. 김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티는 나중에요. 첫 배가 완성되고 바다에 띄우고 검증이 끝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저는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컵라면이 있었습니다. 김밥이 있었습니다. 샴페인도 캐비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의 화려한 연회장과 얼마나 대조적이었을까요? 샴페인은 터졌지만 계약은 날아갔습니다. 컵라면을 먹었지만 17조를 땄습니다. 무엇이 진짜 승리일까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요. 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을요. 전통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것을요. 12월 28일 일요일, 저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입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12월 5일 코펜하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니까요. 보고서를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수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48시간. 미국이 덴마크에게 준 최후 통보 시간입니다. 그 48시간이 100년 전통을 무너뜨렸습니다. 25데시벨 대 110데시벨. 한국 아이스 고스트와 덴마크 바이킹호의 소음 비교입니다. 4.4배 차이입니다. 이 숫자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조용한 것이 이겼습니다. 15분 대 99.9%. 워게임에서 바이킹호는 15분 만에 격침되었습니다. 아이스 고스트는 99.9% 생존율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압도적 차이였습니다. 17조 원. 계약 금액입니다. 한국은 백지수표를 거절했습니다. 정당한 가격만 받았습니다. 돈보다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품격을 증명했습니다. 5년 1825일. 김재웅과 연구원들이 밤을 새운 시간입니다. 컵라면과 김밥으로 버틴 시간입니다. 링거를 맞으며 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의견이 아닙니다.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첫째, 전통은 안주의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100년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에 안주했습니다.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혁신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기존 방식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이 없는 것이 때로는 장점이 됩니다. 둘째, 화려함은 실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펜하겐 연회장의 샴페인, 캐비어, 크리스털 샹들리에 모두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제도 연구실의 컵라면, 김밥, 간이침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실입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셋째, 명예는 돈보다 귀합니다. 김재우는 백지수표를 거절했습니다. 20조, 30조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대신 명예를 요구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공표해달라고요.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인정받을 권리, 그것이 그들이 원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넷째, 겸손이 자만을 이깁니다. 덴마크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냉장고나 만드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오만이 몰락을 불렀습니다. 한국은 겸손했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그 겸손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제 파급 효과를 말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첫째, 국제시장의 반응입니다. 싱가포르가 한국에 문의를 보냈습니다. 아이스 고스트 기술을 알고 싶다고요. 필리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이 긴장했습니다. 덴마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제 쇠빙선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방산의 위상 변화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저가 무기 공급국이 아닙니다. 고급 기술 보유국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호주도 한국 배를 주문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실전 검증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셋째, 북극 전략의 변화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긴장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쇄빙선이 북극에 배치됩니다. 이제 북극 항로 통제가 바뀝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감시자가 생겼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안심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한국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예상됩니다. 이제 미래를 말하겠습니다. 2026년 6월 첫 번째 아이스 고스트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진수식이 열릴 겁니다. 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 배가 그린란드로 갈 겁니다. 실제 북극 바다에서 검증받을 겁니다. 영하 40도, 두께 3m 얼음. 진짜 시험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공할 겁니다. 김재웅과 연구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 후 9척이 더 만들어질 겁니다. 2028년까지 총 10척입니다. 북극 방어선이 완성됩니다. 한국 기술로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저는 27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무기를 봤습니다. 수많은 기술을 평가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놀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나라였습니다. 냉장고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겸손하지만 실력 있는 나라.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 명예를 돈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라. 48시간 전,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21세기 바다를 지배하는 건 총든 정복자가 아닙니다. 연구실에 불을 끄지 않는 엔지니어들입니다. 샴페인을 마시는 장군들이 아닙니다. 컵라면을 먹는 연구원들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쌓입니다. 마치 한국의 기술처럼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48시간의 역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